네, 도쿄에서 돌아온 네. 부장님과 함께 다시 스튜디오에서 이제 만났는데요. 네, 오늘은 일단 프리미어 12는 잠시 제쳐두고 네. 좀 스토브리그에서 좀 먼저 핫한 소식을 빨리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매년 겨울이면 이제 항상 가장 말도 많고 소문도 많은 그 팀인데 롯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럴 때가 아니다. 박 부장 빨리 쫓아와서 지금 FA 1호 계약이 나왔으니까 빨리 한국 들어와라. 이런 제 댓글이 있어서 제가 바로 일정을 접고 이건 뭐 예정된 일정이었습니다만 자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제 이지영 선수가 키움에 잔류를 했죠. 그죠? 네, 1호 FA 계약이 나왔는데 네. 뭐 저희가 좀 핫식스를 저번에 한번 짚어봤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핫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이번 겨울에 가장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았던 이제 네. 포수 포지션인데 예상을 깨고 네. 이지영 선수가 키움에 잔류를 했고 3년 그다음에 옵션 6억 포함해서 총액 18억 원의 조건에 계약을 했는데요. 보장액으로 따지면 12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가 2년 동안 포수 때문에 생고생을 했잖아요. 네, 포수가 당연히 포수 영입을 할 것이다. FA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사실은 뛰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그죠? 네. 100% 확인을 했고 뛰어든 것이 맞습니다. 협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재영 선수하고는 좀 뭐 협상을 가졌습니다만은 롯데가 제시했던 금액이 네. 그리고 조건이 네. 키움이 제시한 금액과 조건보다 낮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이것은 시장에 대한 평가죠. 네. 시장 평가를 롯데는 이재영 선수의 가치를 좀 더 낮게 받고 오히려 키움이 높게 받기 때문에 잔류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러면서 롯데가 우리는 김태군도 영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좀 네. 지금 이제 롯데 선수단은 이제 상동에서 마무리 훈련을 진행 네네. 중인데 네. 뭐 취소진이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롯데가 FA 영입 좀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네. 이야기가 나왔어요. 좀 더 이 자세한 현재 상황을 좀 풀어주시죠. 네. 사실 이제 롯데가 지금 포수 상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위중하다. 예, 위중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롯데가 올해 포수들 이제 젊은 네. 포수들이죠. 나종덕, 뭐 김준태, 네. 그다음에 안중열, 정복은 이런 선수들로 이제 시즌을 꾸렸는데 네. 물론 이 선수들도 이제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인 건 좋은 맞습니다만은 기량은 아니지 않나요? 아, 네. 아니, 사실은 가능성을 이제 가지고 있죠. 네, 가능성을 가지고 기량은 있는 사실 굉장히 낮은 선수들인 건 맞는데 사실 지금 안중열 선수가 상무 1차에 합격한 상태예요. 아직 최종 맞습니다. 합격 네. 엔트리 안 나왔지만 또 어쨌든 군대도 가야 되고. 군대를 갈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조금 약하다고 지적을 받았던 롯데가 포수 포지션을 좀 반드시 보강을 네.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네.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롯데도 이 부분에 대한 염두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재영 선수하고 이재영 선수한테 가장 먼저 접촉한 팀이 롯데였다. 예, 그죠? 아, 그러면 이제 FA 공시가 되고 나서 그렇습니다. 롯데가 먼저 움직였다. 롯데가 가장 먼저 접촉을 네. 했어요. 접촉을 했는데 롯데와 이지영의 협상 비하인드를 조금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롯데가 이제 예상대로 네. 가장 먼저 이재영 선수에게 접촉을 했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건 아니거든요. 네. 키움과의 계약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는데 대체 네. 왜 그럼 협상이 좀 결렬이 됐는지. 근데 사실 가장 먼저 접촉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좀 급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가지고 갔던 카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카드라는 건 예.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키움이 3년에 18억 이제 옵션이 네. 포함이 된 금액이지만은 키움의 이 옵션 내용에는 개인 성적도 있지만은 팀 성적이 좀 들어가 있어요.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고 네, 그렇죠. 이재영 이제 선수가 가을 이제 야구를 갔을 때에 네. 그러한 부분을 사실 좀 드문 케이스죠. FA의 계약에 팀 옵션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이제 드문 케이스인데 네. 그건 뭐냐면 이재영 선수가 키움에 잔류를 해서 젊은 선수들을 좀 잘 이끌어 달라 베테랑으로서 뭐 본인 활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좀 더 헌신적으로 팀을 위해서 뭐 굳은 일을 좀 도맡아 달라 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롯데는 이재영 선수에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년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예. 키움하고는 3년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네. 좀 차이가 크지 사실 않았을까. 이제 계약이라 하면 FA 계약은 계약 기간이 즉 이제 몸값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선수들에겐 몸값이- 굉장히 중요한 예, 굉장히 이제 조건인데. 몸값에 이게 규모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몸값 제시도 롯데가 적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이렇게 롯데와의 계약이 결렬이 되고 그다음에 계속 줄다리를 하면서 롯데는 좀 안심을 한 것 같아요. 키움 현재 팀 내부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이지영을 뭐 웬만하면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과를 낼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키움이 강하게 이지영을 붙잡지는 못할 것이고 만약에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결론 도출이 어렵다고 봤거든요. 네. 아마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이제 합리적인 이 기준점을 두고 협상의 주도권을 오히려 롯데가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잔류를 하고 말았으니까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이제 돈에 대한 게 가장 클 텐데 그렇습니다. 뭐 계약 기간이나 조건이 좀 오버페이는 하지 않겠다 네. 이런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30대 중반인 이지영 선수를 두고 큰 투자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강하게 나왔어요. 데드라인까지 이제 에이전트 쪽에 언제까지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통보까지 했어요. 통보까지 네.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보호 선수는 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뭐 네. 보호 선수를 피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아예 협상조차 안 했겠죠. 협상조차 안 했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큰 금액으로 이지영을 잡지는 않겠다. 그리고 한 네. 2년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뭐 키움에서 3년을 계시를 했으니까 이지영 선수는 잔류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 봐지고 키움은 계약 기간을 높이고 처음부터 아예 간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지영 선수한테 쓸 수 있는 최대치를 딱 바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약간은 놀랐던 게 키움 이제 히어로즈가 워낙 뭐 내부 FA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강력하게 잡거나 뭐 그런 팀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이번에 지금 키움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 여러 문제들이 많죠. 구단 내부적으로 지금 옥중 경영 관련해서 경위서가 제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위원회가 KBO에서 꾸려져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조사위원회가 경위서를 쫙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판단이 나오든지 간에 키움은 상당히 이 부분에서 혼란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구단 내부 혼잡 상황을 오히려 스피드한 일 처리로 뭐 저희 집 구단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대회에 발표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그렇게 볼 들어요. 수도 오히려 있겠네요. 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뭐 선수단 관리나 네. 뭐 이렇게 지금 전혀 문제 없다. 그쵸, 우리가 현장 잘 돌아가는 돌아가고 일에는 있다. 문제가 없다. 선수단 잘 돌아가고 네. 있다. 그리고 우리 돈 없지 있다? 않다. 네. 없지 않다. 우리 돈 있다. 이걸 좀 왜? 이렇게 네. 좀 물론 뭐 중요한 부분이죠. 네, 당연히. 3억에 18억이 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정 선수한테 충분히 롯데가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주영 선수가 계약을 마치고 나니까 지금 FA 공시가 되기 전부터 네. 마치 한 세트처럼 네. 따라다녔던 이름이 있죠. 네. 김태군 선수인데요. 김태군 선수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롯데가 FA를 안 잡는다면 김태군 선수는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제일 당황한 선수가 아마 김태군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지금 갑자기 롯데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언을 해버렸어요. 김태군 선수는 잡지 않겠다. NC도 좀 놀랬습니다. NC 내부적으로도 아니 김태군 협상을 안 한다고 발을 빼버리니까 약간 좀 이제 뭐 NC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른 구단에서는 아마도 지금 김태군 선수한테 FA 영입은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NC나 롯데 네. 외의 다른 팀들. 그래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NC가 김태군 선수하고 3번 정도 만났습니다. 네. 20일 이후에 몸값 얘기를 좀 명확하게 해보자. 지금 그런 상황이 한 일주일 가까이 남았죠. 한 닷새 정도, 닷새 네. 남짓 남았는데 NC는 김태군 선수하고 계약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NC 구단에서 20일 이후에 네. 구체적 이제 숫자를 제시하면 네. 계약을 할 의지는 있다. 네. 적정선에서 계약을 할 것 같고 네. 후려친다는 이미지가 약간 좀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만 아니면 계약을 하려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백업 보수도 필요하죠. 그렇죠. 양의지 네. 선수는 좀 아껴 써야 되는 선수잖아요. 뭐 전경기 출장한다는 건 보수가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네. 되는 거니까 이제 필요하고 또 그 김영준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향후 군대도 가는 부분이 있고 김영준 또 하나 선수요? 김영준 네. 선수 또 하나 시즌은 길다.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른다. 네. 특히 부상 변수는 늘 상존한다. 자, 요렇게 본다 그러면 필요하고 또 하나 만약에 계약을 한 상태에서 포수가 부족한 상황을 이 리그 상황을 감안을 하면 타 팀의 트레이드 요청도 있을 수 있다. 그럼 FA 영입은 아니더라도 네. 포수 보강을 필요하는 팀이 만약에 좀 매혹적인 러브콜을 해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네요. 네, 향후 이제 더 근사한 카드를 확보할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만간 이 비시즌 기간 동안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에 네. 김태군 선수의
사인 앤 트레이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보시는 건데요. 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전망은 아닙니다. 네, 예상입니다. 전망은 틀리기 때문에 예상만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김태균 선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롯데는 그럼 정령 포수 보강을 안 할 것인지 뭐 남은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네. FA만 뭐 정답은 아닌데 그럼 롯데는 좀 어떤 식으로 포수를 보강하게 될까요? 사실 롯데가 이제 뭐 최다 폭투 그죠? 최다 폭투 막 네, 공 막 지난 흐릅니다. 네. 투수와 포수가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이 맞물려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롯데가 이제 포수 보강을 하려면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선택지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 11월 20일 날 있을 2차 드래프트 그죠? 네. 그다음에 트레이드 네. 또 외국인 포수 세 가지가 네, 세 FA를 가지가 제외한 선택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먼저 한번 2차 드래프트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2차 드래프트 명단을 전격 입수는 하지 못했지만 2차 드래프트 명단을 보신 분들과 네. 다면 접촉을 통해서 어느 네. 정도 윤곽은 조금 잡아봤습니다. 이미 이제 잡아봤습니다. 구단들이 받았죠. 네. 네. 보호 명단 제외된 선수들의 명단을 받아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대체적으로 어떻던가요? 베테랑들이 꽤 많이 눈에 띈다. 음, 자, 레전드 선수도 있습니다. 정말 뭐 들으면 누구나 다 알만한 대단한 선수도 있습니다. 제가 2명 정도는 봤고 아마도 타 팀이 데려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네. 데려간다 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 약간 반반이다. 지금 팀 사정이 복잡다단해서 아마도 깜짝 이적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차 드래프트에 포수가 있느냐 없느냐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네. 한 명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선수가 눈에 띕니다. 올해 네. 선발로 출전했던 포수입니다. 선발로도 출전했고 나름 어깨가 강하고 방망이도 괜찮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뭐 제가 나이를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아실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마 롯데가 이 선수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아마 이건 뭐 향후 외국인 포수를 영입을 하든 안 하든 아마도 이 선수는 롯데가 찍을 것 같아요. 네. 당의 성적 역순이거든요. 네. 롯데가 뭐 1순위인데 그래서 첫 번째 카드 3억 원 카드는 바로 이 선수로 찍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전반적으로 포수는 키핑을 해두면 네. 도움이 된다는 그럼요. 포지션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네. 2차 드래프트 말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레이드도 있는데 뭐 비시즌 중에 사인 앤 트레이드도 뭐 가능은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트레이드도 분명히 좀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좀 해결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트레이드를 전력 보강책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시즌 중에 트레이드에 가열차게 나선다는 것은 뭔가 이제 이미 일이 틀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했던 A 플랜은 정말 막 그냥 기울었다는 거예요. B 플랜으로 가야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시도하는 쪽이 약간 좀 급하다 이런 인식을 주거든요. 그러면 카드 밸런스는 늘 급한 쪽으로 좀 불리하게 흐릅니다. 네. 또 구미에 맞는 선수가 시즌 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트레이드는 이렇게 전력 보강책으로는 사실 좀 아주 후순입니다. 네. 즉각적인 전력 보강이 돼야지 특히 구멍이 이렇게 컸을 때는 그렇게 좀 느긋하게 나서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네. 뭐 2차 드래프트 트레이드 그다음에 처음에 얘기하셨던 네. 외국인 타자를 포수로 데려올 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 보니까 지금 외국인 포수 영입 밑그림은 그렸다 이렇게 봐집니다. 한 2, 3주 전에 네. 롯데가 메이저리그 출신 2명 신분 조회 요청을 했고요. 한 명 FA고 올해 마치고 네. 또 한 명은 이제 40일 로스트에 제외가 돼서 곧바로 영입 협상이 가능한데 그죠? 올해 NC에서 방출당한 크리스티안 베탄코트 있죠. 네, 포수 수비가 그렇죠. 되죠. 네. 네. 그런데 이 선수가 왜 나갔냐면 포수 수비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었거든요. 네. 방망이가 워낙 외국인 타자들은 일단 타격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롯데가 생각을 하는 외국인 타자로 수비형 포수를 아예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데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수비형 포수는 만족스러울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저는. 타격되고 수비되는 선수는 당연히 뭐 메이저에 남아 있겠죠, 포수니까. 네, 네. 근데 메이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포수는 드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이제 국내 무대에서 뛰었던 포수, 외국인 포수 선수 이제 5명인데 앙헬 페냐, 2014년에 뭐 넥센 비니 로티노, 네. 2015년에 추억의 하나 제이크 이름들이네요. 폭스는 네. 또 그리고 뭐 2016년, 17년 2년 때였던 하나 윌린 로사리오, 자 올해 이제 NC 베탄코트까지인데 이 선수들이 수비를 가지고 뭐
포수 마스크를 쓰고 여러 경기를 출전하는 게 상으로서요. 그쵸. 그냥 임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주로 썼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외국인 타자를 포수로 데려오는 확률이 좀 가장 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됐거든요. 롯데도 어차피 포수를 또 키워야 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타자 카드를 수비형 포수에 쓴다는 거는 조금 좀 무리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한 도박이죠. 네. 굉장한 도박인데 그래서 롯데 지금 좀 이른 FA 철수는 아마도 저는 저 2차 드래프트 카드를 한번 딱 보고 마음을 조금 굳힌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롯데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항구하고 있는데 12월 20일 2차 드래프트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네. 외국인 포수 같은 경우는 참 도박은 도박이다. 예, 이렇게 좀 봐지고 롯데 방망이가 작년 롯데 방망이 생각을 했으면 가능도 했겠어요. 그쵸. 근데 또 올해 보세요. 갑자기 1년 만에. 굉장히 이제 좋은 멤버지만 네. 변수가 좀 워낙 많은 팀이기 때문에 남은 비시즌에도 저희가 롯데 행보에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